박항서 감독을 버리고 푸른 눈의 서양인 감독 트루시에를 선임해 국제무대에서 폼 좀 잡아보려던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의 추락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은 호앙 안투안 감독이라는 현지 감독이 주축이 되어 이끄는 팀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온갖 연령별, 경기별 팀 감독을 도맡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배 넘는 연봉을 받는 트루시에가 전체 베트남 축구의 기틀을 잡는 역할을 했을 것은 자명하죠. 그런데 결과꼴이 참 우습습니다. 동남아의 강호라며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다음 월드컵 본선 진출이 목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시안게임에서 쿠웨이트급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박항서를 다시 데려오자니 싫고, 또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라이벌국가 감독 자리로 뺏기기는 싫어 어설픈 직감을 주고 베트남에 살도록 만드는 등 한국인 특유의 정을 공략한 방법으로 박항서 감독의 커리어를 작달내고 있는 베트남이 결국 꼴 좋게 형편없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은 첫 경기에서 전통 강호 이란을 상대로 무려 4대 0으로 대파한 데 이어 세계 최하위 수준의 몽골에는 4대 2 승리를 하며 열심히 자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박항서 감독 커리어를 박살내놓는 결정을 하면서 결국 박항서 감독이 수년간 쌓아온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한심한 수준의 경기력으로 돌아가버린 베트남 축구의 현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베트남의 아시안게임 축구 첫 경기는 난타전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몽골 등과 B조로 속한 강호인데요. 월드컵에 출전할 정도로 실력이 한층 올라온 사우디와 0대 0으로 비겨 위기론이 나온 상황 속에서 치른 2차전에서 베트남을 4대 0으로 대파해 조선으로 올라갔는데요. 거의 국가대표와 초등학교 축구부 간 경기 같은 경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우선 이란의 피지컬이 베트남을 압도했습니다. 체격 조건에서 월등하게 앞선 이란은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베트남을 몰아붙였는데요. 한국이 순식간에 골을 넣고 기세를 몰아 6골이나 넣었던 것처럼 이란도 전반 5분 만에 모타하리 선수의 다이빙 헤딩 선제골로 기세를 잡았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은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베트남 문전을 폭격했는데요. 그럼에도 슈팅 수에 비하면 베트남 수비가 선전한 편이라 골을 더 이상 내주진 않았습니다. 전반전을 1실점으로 버틴 베트남은 꽁꽁 걸어 잠그기만 했죠. 하지만 결국 멘탈 싸움에서 아예 작살이 나버린 베트남은 결국 후반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휴식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후반 시작 2분과 7분에 2골을 더 실점했거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30분을 끌려다니던 베트남은 이후 경기 주도권이 되찾고 더 많은 공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체력 저하로 인해 좀처럼 많은 골을 터뜨리지 못했죠. 인저리 타임 막판 이란은 바르제가르 선수의 마지막 결승골로 근거리 헤딩슛을 넣어 4대 0 승리를 확정지었고요. 그러더니 2차전 최약체 몽골을 대상으로 승리를 하나 따냈는데 놀랍게도 많은 동남아 현지 신문들은 베트남 축구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합니다.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놀란 마음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역시나 조롱으로 가득한 평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해설을 맡은 태국 출신 치트카우소드와 인도네시아의 시트수아라 메르데카는 몽골에 승리한 베트남은 여전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베트남이 수백 수천억 돈을 쏟아부은 결과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경기에서 팀의 2골은 모두 후반 인저리 타임에 나온 몽골 골키퍼의 부정확한 캐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동네 강호를 자처하며 베트남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출신의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평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심 있고 냉정한 베트남 일부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또다시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이 들어간 나라 사람들에게 신의, 성실 이런 원칙이 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도 약체로 취급받던 베트남 축구의 선진 축구 분석관 제도와 후세대 양성을 위한 유소년 시스템을 만들어준 박항서 감독에게는 코로나를 핑계로 돈 같지 않은 돈을 주면서 한국인이 고액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베트남에 기부하지 않는다 등의 각종 음해를 일삼아왔는데요. 그러다 이제는 서양인 감독 얼굴이 TV 화면에 잡히는 것을 원했는지 실제로 인생을 바쳐 베트남 축구에 기여한 박 감독에 비해 베트남에서 실제 성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 출신 트루시에 감독에게 박항서 감독의 연봉 4배를 떡하니 줘버렸죠. 그런데 웬걸 감독판 먹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상대할 나라가 없고 이제는 한국도 꺾을 수준이라며 자신있게 다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도전하겠다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동남아시안게임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에서조차 죽쓰는 모습을 보이니 갑자기 태세 전환하며 박 감독에게 구애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전 때 아닌 훈장을 수여하겠다며 박 감독을 베트남으로 불러들인 것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유소년 교육에 전념하며 평생 베트남에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발표 시기들이 굉장히 묘합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긴밀히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연령별 팀 등 축구 시스템 관리 전권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베트남 현지 언론의 폭로가 터져나온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인 대표팀 감독 자리를 투르시에 감독에게 빼앗아서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말 못할 수준의 처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박 감독에게 전권을 넘기겠다는 모양새였죠.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땐 국민 영웅,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국민 역적이라 외치는 베트남의 돈 없는 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대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베트남 전체를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는데요. 박항서 감독에 대한 함화평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동남아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그가 태국 대표팀 감독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던 겁니다. 한 언론은 태국 대표팀 알렉산드레 펠킨 감독은 앞으로의 태국 여정이 불투명하다. 이에 팬들은 한국인 감독 선임을 요구 중이다. 더 나아가 태국 축구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는 고문 역할도 맡을 인물을 찾고 있다라고 전하며 박항서 감독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내부 여론이 알려지고 있다는 폭탄 소식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마냥 근거 없는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태국 현지에서 그것도 저명한 인사의 입에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뜬금없는 칭찬이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밍이 참 묘한데요. 미모와 재력을 동시에 갖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유명한 태국 대표팀 누안판 남산 단장이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마담 팡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박항서 감독을 정말 존경한다. 베트남 축구를 바꿔놓고 동남아시아의 축구의 판도도 다르게 만든 인물이다. 그의 부임 이후 베트남 축구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며 세계 랭킹도 상승했으며 베트남 선수들의 외국 진출도 활발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태국 보험회사 무앙타이 생명 대표인 비즈니스 우먼인 그녀는 대표팀 축구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를 노리는 것은 태국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잡은 인도네시아 역시 박항서 감독의 구체적인 연봉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쭉 기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박항서를 감독 겸 축구협회 기술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축협회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까지 담겨 있어 신빙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팬들은 자국 축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 소식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는 얄팍하게 우리를 배신할지 몰랐다. 배은망덕하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이 난리가 난 것은 박 감독이 일전에 한 발언 때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제안이 오더라도 대표팀 감독이나 특정 프로팀 감독을 맡진 않겠다는 말의 뉘앙스에는 두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제의가 온다면 또 단순 감독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유소년 육성 시스템 도입 등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고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담겨 있는데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선 늘 현장에서 뛰겠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는 행보도 눈에 띕니다. 어쩌면 정말 박항서 감독이 또 한 번 동남아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태국과 인도네시아 여론에서 폭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단기적인 목적에서 감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구 대통령으로서 박항서 감독을 모시고 싶다는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우리 한국 팬들의 주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서든 정당한 대접받고 사랑받는 한국인 감독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또 베트남에 남아 지내며 더 이상 이용당하진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